2차 연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중앙당직자 연수를 했고요. 2차적으로 이제 불구행 연수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몸이 아파서 연기가 된 상황이라서 23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3일 충청권 대전 충남북 그 다음에 30일 대구 경북권 그리고 6일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그 다음에 13일 경기 인천 그 다음에 20일 서울 강원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주요 당직자에 대한 1,500명 가까운 연수는 이렇게 11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가 오늘 최종 이제 시안들을 결정을 했고 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3기 지도부 탄생, 그 다음에 창당 5주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서의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의 붉은 적폐 적각 청산하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명예회복의 시기가 왔다. 그리고 10월 26일 추모제 그리고 두 분의 타진제 이런 부분으로 인쇄가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각 시도당으로 배포가 됩니다. 각 시도당에서 홍보관 혹은 각 지역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 당보가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각 시민단체 분들도 이제 홍보관에 대한 레이아웃 우리가 이슈를 선점하고 입당처를 만들고 그러면 홍보관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그것도 이번 주 안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각 시도당에서 책임지고 홍보관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 같이 원외 정당은 홍보활동이 가장 중요한데 홍보는 세 가지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당대표가 많은 방송을 출연을 해서 우리 공화당이 더 쉬워진 그 프레임을 깨고 우리 공화당이 자유우파의 중심 세력이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화당 자체적인 유튜브나 또 우리 공화당 우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가지는 가치나 그다음에 그러한 생각들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필드로 직접 나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출판기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홍보관을 설치해서 당부를 배포하고 국민들한테 우리 공화당의 존재 또 우리 공화당이 양당 정치의 폐해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 또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 이러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진수성 최고께서 아마 맡아 하실 텐데 투쟁 방향 우리가 스파트식 제가 지난번에 1인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투쟁 방향을 설정을 해서 1인시 투쟁 또 각 이슈별 투쟁 혹은 태극기 집회 투쟁 이러한 부분들을 투쟁 방향을 정해서 그 투쟁에 맞게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업무 분장은 우리 안상열 당연직 최고위원께서 정책위 의장님으로서 우리 당의 이제 공약 부분이나 정책 부분을 가다듬고 정책위원들을 모집하고 또 몇몇 분들이 이미 그 일들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호 지명직 최고위원께서는 시도당 위원장님을 대표해서 최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혹은 시도당 간의 그런 소통 또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당 운영에 우리가 운영 지침으로 정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시고요. 조남준 최고위원님은 지금 경기도가 이번 사태에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라서 경기도 조직 활성화 또
경기도 도 사무실, 경기도당 사무실까지 이런저런 얘기인데 제가 분명하게 조남준 위원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의 도당 사무실은 수원 안에서 해달라. 현 사무실은 빨리 이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수원에서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따라서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여기서 하자 저기서 하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것은 당의 방침이다. 당의 방침이 이미 내려간 상황이고 또 사무처장의 문제는 경기도 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당 위원장님을 통해서 추천하면은 그 추천을 중앙당에서 사무처장을 중앙당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그 추천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임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당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경기도당의 이번에 사태에 직시하는 많은 당원들은 조남준 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 지금 운영위원회 70명 가까이 됐어요. 지금 100명 가까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 중심으로 경기도당이 우리 전체 시도당의 제1당으로 만들겠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나 또 많은 그 당원들께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9월달 당 자금 현황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저도 뭐 실무 재정 쪽에서 보고를 며칠 전에 받아서 오늘 최고위원들께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당 재정에 있어서 당은 아무튼 조직과 재정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돈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지만 특별당비나 우리가 지금 그 홍보관을 통해서 당원 모집을 하는 것도 뭐 이런저런 생각 등이 당을 떠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지역을 다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우리 공화당에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대 우리 공화당에 대한 많은 당원들의 가입을 하고 우리 특히 주요 당직자 있는 시도당의 운영위원들 주요 당직자가 1000명입니다. 그럼 이 1000명 되는 분들이 적극적인 입당 활동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의 재정이 없으면 당이 한 발도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당비나 후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의 재정을 당대표 혼자서 걱정하고 당대표 혼자서 고민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6.25 관련한 재판 지금 계속 열리고 있죠. 또 지난번 국회 공수처법 반대, 위성정당 반대 투쟁에서 그 재판이 25일날 첫 재판이 또 열리고요. 또 뭐 저한테 기소되어 있는 여러 건들이 재판이 계속 올라와서 매주 재판장에 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당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도망간 사람들, 간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문제에 누구 한 사람 책임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은 법적 문제 당대표한테 다 밀어놓고 재정 문제 한 번도 재정에 대해서 관심 없이 자기들 돈 쓸 생각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조금 반성들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죄 없이 당했듯이 우리 공화당 음해 당하고 거짓 선동 당하고 있지만은 법률지원단에서 적극적인 법적 활동을 하고 시도당 위원장들의 결의사항도 이제는 법적으로 조치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물론 뭐 저에 대한 책을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저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했다. 죄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들을 수 없 조원진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뭐 제가 작가가 아니니까 제 출판 기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게 책을 써주신 분들 또 그 책을 홍보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일본 책도 만들었는데 코로나 전국 때문에 못했습니다. 일본 출판 기념회 할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작가가 아니지만 저는 이번 일본 방문이
2박 3일 짧은 시간이지만은 일본의 예상외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하고의 당원 간담회 혹은 일본 교포 간담회를 하고 또 북핵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한일 간에 있습니다. 북핵 폐기 부분, 분명한 시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북핵 폐기와 김정은 참수 관련한 그러한 태극기 집회를 동경 한복판에서 할 생각입니다. 북핵 주요 내용은 북핵 폐기, 김정은 참수, 또 한미일 삼국 연대. 사람들 자꾸 삼국 동맹이 아닙니다. 군사 동맹, 그다음에 경제 안보 동맹의 부분들은 한미 동맹이고요. 한미일은 삼국 연대를 통해서 중국의 이 침략, 또 이 역사 왜곡 부분하고 또한 북한의 남침 부분, 또 북핵 도발, 미사일 도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기자회견을 해서 2박 3일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알차게 짜서 어려운 시간을 내서 가는 만큼 2박 3일 기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일본 방문을 할 생각입니다. 올해 말까지 우리 책임당원, 5만 책임당원에 대한 그 네트워크화 작업들을 기초안을 좀 만들겠습니다. 기초안을 만들고 기초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은 조직화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핏줄, 하부 신경 핏줄까지 다 우리 당의 이념 가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그 애국 동산이나 또 뭐 애국 동산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재단화를 할 생각이고요. 방송국도 법인체를 독립법인체를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재단화 작업을 해서 누가 되더라도 지속적인 우리 공화당의 가치 또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공화당 투쟁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정신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정신 그 다음에 박정희 북강병 방공 대통령의 애국정신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의 애민정신을 기리는 그러한 애국동산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20가지에 걸친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해서 시간적으로 조금 시작을 늦게 하게 돼서 다시 한 번 더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회의가 이번에 10월 3일 첫째 월요일 날이 개천절이라서 회의가 조금 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도하는 회의는 첫째, 셋째 월요일 날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국회의원석이 첫째, 셋째 월요일 날 제가 주재하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최고위원 자체적인 진성 수석 최고위원이 주재하는 최고위원 회의는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위원분들이 이제 근무체제 일정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은 토요일, 일날 연수나 집회 이런 부분이 많지만 토일, 월 토일, 3일 근무체제로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지철 최고위원은 월수금 중앙당 근무체제를 하였습니다. 김재국 최고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 홍보관 주관으로 많이 전국을 다니시겠지만 월화목 담당 근무 책임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러한 일정들이 중앙당에서
최고위원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변혜룡 부총장이 또 코로나 확진이 돼서 오늘 그 확진돼서 좀 격리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3주 당대표 주재 최고위 지구당위원장, 그 다음에 중앙당국제연습회의, 그 다음에 2~4주 중에 택해서 한 주 정도를 최고위원 친수성 수석 최고위원 주제로 최고위원 회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5일 행사 준비는 뭐 오전부터 서울역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5톤 차량을 준비를 합니다. 5톤 차하고 1톤 차가 서로 연결을 해서 동영상이나 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생존 시절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들, 국민교육 현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료들을 조희철 최고위원께서 준비를 하셔서 많은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기를 바라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 두 분에 대한 사진이, 귀한 사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글들도 있고 그러한 전시도 서울역 1박 2일 추모제에서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클래식 전문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즐겨 부르셨던 그러한 노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화재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추모뿐만이 아니라 그런 추모 문화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각 시도당뿐만이 아니라 전 당원들이 10월 25일, 26일 1박 2일 추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일 공식적으로는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2시간 문화제를 가집니다. 그리고 26일은 오전 9시에 현충원 참배와 공식적인 민족중흥회 오늘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민족중흥회에서 하고 한 그 추모 행사에 참여를 하고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25일 9시 현충탑으로 다 모여시면 됩니다. 26일 아침 9시에 현충탑에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이승만 대통령 참배하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에 공식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계실 때 많은 정치인들이 추모제조차도 버려버리는 그런 행태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또 거짓 보수 세력들이 또 준동을 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50만 당원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대규모 뭐 이제 그 현충원에 인원 통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당원들이 그날은 집회라 생각하시고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서 현충원 공식 민족중흥회에서는 공식 참배에 추모식에 참석해 주기를 바라고, 저는 뭐 10,000명 이상의 분들이 오셔서 우리 공화당 거기 가면은 뭐 보수라는 이렇다 걸던 사람들, 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버리듯이 박정희 대통령도 버렸던 사람들은 다 올 겁니다. 뭐 거기에 싸울 필요 없어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의 진정성을. 그래서 그날 아침 9시에 26일 아침 9시에 현충원으로 다 모여주시면은 물론 뭐 25일부터 행사하니까 우리 당원들은 1박 하실 생각하시고 25일, 26일 이틀간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특히 현충원은 이런 저 단체들이 말로만 떠드는 단체들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6년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무효 투쟁을 했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고스란히 맞들고 이어가고 있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많은 보수 혹은 뭐 언론 방송들이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당 위원장들 오늘 회의 끝나고 회의에서도 여기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국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게 정권 교체를 했는 많은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보수 쪽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정치를 모른다, 혹은 뭐 이제 처음 정권을 잡아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5년간의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 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도 거짓 탄핵에다가 이 법적인 말도 안 되는 공정성 위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재인 정권의 붉은 적폐 청산, 악석을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적 책무입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내려가면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사람들 또 당합니다. 그래서 단절이 아니라 완전한 청산, 거기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법적인 잣대가 잘못됐으면 전직 대통령도 감옥 보내는 겁니다. 또 현재 야당 대표도 법적 잣대가 잘못되고 부정부패에 연루됐으면 감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죄 없는 분이, 저분은 한 푼도 뇌물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32년형을 받았다. 이것이 기준인 겁니다. 이제 그 잣대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런 기준을, 국민들의 기준을 뒤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좌파들하고의 상황들을, 문재인 전 정권하고의 상황들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 단절을 뛰어넘어서 저 정권의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나가면요, 다음 총선은 또 완패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이 고통을 덜어주는 그러한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재명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부분은 당대표 될 때 이미 다 예상했던 부분 아닙니까? 사중 방어막을 치고 그 방어막의 형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끝나자 바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장벽을 쳤잖아요. 국회의원으로 되면서. 두 번째 당헌 단계 바꾸면서 이재명 한용법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민주당의 당대표 1인 집단지도체제도 아닌 1인 지도체제, 강력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국회를 통해서, 거대 야당 국회를 통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자기 보호막을 치면서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또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상황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는 순간에 예상했던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한호 위원장, 다른 지금